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호 오늘입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쫓다가 이제는 계절의 숨결을 그리는 이가 있습니다. 33년의 경찰 생활, 그중 절반은 강력계에서, 남은 절반은 몽타주 수사관으로 살아온 서양 화가 정창길. 날카로웠던 선은 부드러운 바람을 품게 됐고, 진실을 쫓던 시선은 사람을 위한 풍경을 그리게 된 정창길 화가. 그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그린 건 범죄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누군가의 기억 한 줄을 붙잡던 눈이 이제는 계절의 숨결을 쫓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저는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고향 땅에서 다시 그리운 풍경을 그리는 화가 정창길입니다. 이른 아침 화가는 붓 대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남기고 간 낙엽들을 쓸어내리며 오늘도 또 하나의 하루를 그려넣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현실에 있을 때는 어떤 그 피라미드라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있다가 40년을 훌쩍 아주 넘게 돌고 돌아서 결론적으로는 이 고향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은 초인종이 아니고 주변의 새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행복했죠. 아주 그 동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새소리를 벗삼아 향하는 곳은 햇살이 스며드는 작업실. 화가의 하루는 언제나 자연에서 시작해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덕분에 그의 작품엔 항상 계절이 머뭅니다. 어느 계곡의 만추입니다. 그 만추에서 오는 나의 그 감정의 그 가을의 절정감, 나만이 느끼는 어떤 그 소소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화폭에 좀 담아 올라가죠. 우리가 이제 추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관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난이도가 높아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제쳐두고 정말 가을이구나. 너무 가보고 싶은 곳, 쉽게 와닿는 그 배려들, 뭐 이런 거를 저는 좋아해요. 짙푸른 여름을 지나 가을의 절정을 거쳐 고요한 겨울로 이어지는 시간. 화가는 자연의 숨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려냅니다. 제가 이제 도시에서 어떤 그 생활할 때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항상 그 도시에 있는 어떤 빌딩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소재를 많이 찾았는데, 제가 이제 이 시골로 들어오고 나름대로 좀 약간의 산속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특히 눈에 보이는 소재들은 산과 들, 구름, 수시로 자연이 바뀐다는 거, 수시로 하루도 똑같은 자연 환경이 없다는 거, 그게 나에게는 항상 마르지 않는 소재죠. 바라보는 모든 것이 그림이 되는 산골 작은 고향 마을에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주인장의 작품이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하나 둘 이 공간을 채워갑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자신의 예술로 다른 이의 예술을 비춰주는 곳, 바로 정창길 화가의 미술관입니다. 이 작품들은 저희가 이제 그 금산의 금상고등학교 출신들, 그 금상고대 출신들 중에 그 미술부를 같이 했던 회원들이죠.
출양 작가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전시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전시 공간이 없고 이렇게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출양민이라든가 다른 그 작가들이 와서 전시를 하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잘 지냈어? 근데 지금 어디 근무해? 경찰서에 중부서. 정부서? 형님 거기서 근무했었잖아요. 중부서. 그때 형사기에 근무했나요? 그래, 아 그때 강력 있었지. 아, 그러니까 1층에 있었잖아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형님. 아 그래? 고생했다. 우리 옛날에 그 산내에서 그러니까. 거기 했던 거 생각나는데. 한때 강력 사건 현장을 누비던 형사였습니다. 33년 경찰 인생 중 절반은 범죄 현장에서 절반은 몽타주로 진실을 그려냈습니다. 제가 거의 막내고 저 형님이 제고 형님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듬직한 큰형 같은 느낌으로 동생들 다 챙겨주시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뭐 형사라는 그런 개념보다 그냥 뭐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 거기 있다가 뭐 청에 있는 그 몽타지 그쪽으로 가시고 해서 그때부터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각되게 다른 청이나 이런 데서도 와가지고 뭐 배우고. 그러니까 진짜 형님이 그런 거가 소질이 있고 좀 뛰어나는 건 진짜는 옆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시겠지만 뭐 몸도 우락부락하고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면 조폭이라고 그러지 그런 느낌 안 들잖아요. 예리한 눈과 섬세한 손끝, 미술 전공자였던 정창길 씨는 몽타주 수사의 1인자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찍힌 CCTV 같은 건 바로 누구라고 표현되지만은 그런 CCTV나 이런 사각에 놓여서 아무것도 없을 때 유일하게 목격자가 그 증인이 될 수 있을 때 이때가 가장 활용 가치가 있죠. 사진체를 100% 싱크리 100% 맞다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닮았구라는 그 정도만 이미지 줘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추적 범위가 좀 좁아지는 거죠. 그때 활용하는 겁니다.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검거를 해서 거기 합당하게 처벌을 해주고 그런 게 어떤 그 가장 큰 보람이죠. 그 바로 그게 피해자의 눈물도 닦아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고 그 억울함도 풀어주는 거고. 사건의 긴장과 일상의 무게 속에서도 늘 계절을 그리고 마음을 그렸습니다. 하얗게 덮인 겨울의 고요. 꽃이 피어나는 바다의 봄빛. 멈춤과 흐름, 이별과 귀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작가에게 그림은 쉼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금산 지역 예술인들의 교류의 장이 돼주는 이곳은 금산 다락원입니다.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온 후엔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오늘은 제2회 금강문화예술제를 찾았습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무대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예술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창길 화가도 자신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게 도시 외곽지에서 도시로 들어가는 길목에 딱 들어서니까 이런 그 풍경이 나오더라고요. 도시가 찬란하고 하지만 변두리 소외 지역의 어떤 이런 풍경을 그렇죠. 참 스케치를 잘 하시고 또 그림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참 요즘 참 보기 힘드네요. 이런 그림들이 그렇죠. 참. 네. 도시와 도시가 아닌 지역을 대조를 하면서 네, 예. 거기서 얻어내는 그 작가의 의도가 좀 있는 거죠. 예, 아주 멋있습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이제 내려오셔서 또 지역 분들하고 유대도 많이 갖고 또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분입니다. 요즘 보기 굉장히 힘든 분인데 참 저희들로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예술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또 다른 영감을 얻는 정창길 화가. 그림이 곧 삶이고 사람이 곧 예술이라는 것도 또 한 번 배웁니다. 화가가 작품을 들고 찾은 곳은 소방서입니다. 이리저리 공간을 살피며 전시 준비를 합니다. 아무래도 관공서 같은 경우는 누가 좀 삭막하잖아요. 또 관공서란 자체가.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놓고 함으로 해서 건물이 좀 따뜻해지고 좀 온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림을 거는 손끝에는 조심스러움과 설렘이 함께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전시는 그 자체로 마음을 전하는 일. 예술이 머무를 수 없는 곳에도 그림의 온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이 소방서에다가 이게 전시를 한다는 것을 생각 못한 거거든. 일단 저희 소방관들은 막 위험한 현장 속에서 좀 역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저희 직원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저희 직원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이번 기회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의 긴장과 숨결이 오가는 복도에 그림이 걸렸습니다. 소방관들의 하루에 따뜻한 색이 번지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생했습니다. 밖에서 일 보시느라고. 예. 당신 있기 때문에 뭐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의 북적임이 잠들고 세상도 마음도 한결 따뜻해지는 시간. 부부는 풋풋했던 서로의 대학 시절을 떠올리며 추억을 회상합니다. 뭐 순수하고 참신해 보였어요. 얼굴 예쁘고. 처음에는 굉장히 과묵하고 엄청 예술가셨죠. 그때 당시에는 사진이 지금 남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왜소했어요. 왜소하고 정말 누가 딱 봐도 예술인이다. 지금은 뭐 다른 사람이 오히려 2배 정도 될 정도로 체구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술로 가득했던 젊은 날의 두 사람. 하지만 그 평온했던 시간에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만나는 한 7, 8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동생이 그때 고3이었는데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오다가 이제 밤 한 11시, 뭐 8시에서 12시 그 사이에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신랑이 이제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범인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그때 이제 아마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여러 일을 하다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나 사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붙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 얘기를 알았어요. 제 동생을 잃어버리는 거에 따라서 신랑이 그런 계기가 됐어요. 경찰이 되는. 내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에 그러한 그게 좀 미완성으로 퇴직한 것도 사실은 좀 마음에 걸리고 좀 아쉬워요. 그게 좀 그런 부분들이. 뜨겁고 거센 여름을 지나야 두텁게 수목이 자라듯 부부의 시간도 그렇게 단단해졌습니다. 긴 세월 벌써 이제 공직도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네요, 진짜. 이렇게 퇴직하고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여건도 갖춰져서도 고맙고 또 거기에 당신 일조해서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서로 당신도 열심히 노력했고 다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같이 이룰 수 있어서 그러니까 당신한테 고마워요.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줘서. 앞으로도 이 같은 생각으로 잘 살아갑시다. 네, 아주 감사해요. 아유, 제가 감사하죠. 기억을 그리던 몽타주 형사는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화가로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붓끝은 오늘도 세상의 빛과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붓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는 저는 이 자연을 그릴 겁니다. 자연을 그리고 또 내 그림이 어렵지 않게 또 볼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도록 아주 그 소박하고 편안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또 그 지역의 문화적인 발전을 좀 이바지한 그 마음으로 해서 제 그림이 필요한 곳, 제 그림이 걸어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뭐 언제든지 나누고 싶습니다. 형사의 눈으로 바라보던 세상에서 이제는 화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창길 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충청 오늘이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정창길 화가의 두 번째 인생처럼 우리도 일상의 작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